네,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 네. 긴장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선거 기간과 선거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뭐 단순히 선거법의 거듭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선거법을 접목해 볼 수 있을까,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다음 대통령 선거가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수요일. 네. 국회의원 선거는요? 수요일, 수요일. 지방선거는요? 수요일. 또 수요일이에요? 만약 보궐선거가 열리면요? 그것도 수요일. 다 수요일이네요. 왜지? 선관위 사람들이 수요일을 좋아하나? 그건 말이야.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 중요한 이유요? 그게 뭔데요? 원래는 선거가 목요일이었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금요일에 휴가를 내서 목금토일 황금 연휴로 여행을 가고 하라는 투표는 안 하지 뭐야. 그래서 휴가 못 쓰게 수요일 한 거야. 세상에, 그런 거대한 음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계속 속삭이려니 목이 좀 아프네. 저도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선거는 대부분 수요일.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거 기간과 선거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혹시 이 부분에 미리 좀 공부 좀 해보셨나요? 네. 공직선거법에서 공부하기가 가장 편하고, 이 조문이 가장 고득점을 하나도 틀리지 않을 조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따라오시면 아마 충분히 여기에 나오는 문제, 오늘 배운 내용은 다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거 기간과 선거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선거 기간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선거 기간은 23일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 기간은 14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기간이고요. 나머지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선거 기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개념을 알려면 선거기간 개시일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기 때문에 어느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꼭 아셔야지 선거운동 기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선거 기간은 23일, 나머지 선거는 14일입니다.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일까지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은 대통령 선거는 22일, 그리고 나머지 선거는 13일이 선거운동 기간이 되겠습니다. 아주 선거운동 기간의 개념을 아는 데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선거 기간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선거 기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 선거 기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대통령 선거 23일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4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 기간이 다른데 동시에 실시하면 선거 기간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기간은 어떻게 될지 이게 보겠습니다.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선거 기간 개시일이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대통령 선거의 선거 기간 개시일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 기간 개시일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이 선거 기간 개시일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 선거 기간이 다르게
그러니까 먼저 대통령 후보자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 기간이 개시가 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나중에 선거 기간이 개시가 될까요? 아니면 두 번째처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 기간 개시일이 같을까요? 즉 대통령 선거의 선거 기간 개시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 기간 개시일이 된다. 어떨 것 같으세요? 1번일 것 같으세요? 2번일 것 같으세요? 아, 가위바위보로. 아, 네. 보시면 이렇게 선거 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구역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를 동시선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시선거일 경우에는 선거 기간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이 긴 선거에 의한다라고 공직선거법 20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기간과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 기간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일인데요. 선거일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저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그리고 보궐선거 등에 의한 선거 두 가지로 선거일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그리고 지방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일이 언제인지를 바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선거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정해진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그리고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수요일에 선거가 실시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년에 2022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의 임기 만료일이 2022년 5월 9일입니다. 그러면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2022년 3월 2일입니다. 3월 2일인데 3월 2일 전일, 3월 1일 이 화요일이 공휴일이죠. 공휴일이면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따라서 3월 2일 다음 주 수요일 3월 9일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따른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다음 중 선거일이 될 수 있는 날짜는 며칠일까요? 네, 1번 1월 4일. 역시 몇 번 공부를 저랑 하시니까 잘 맞아가지고 볼게요. 공휴일은 절대 선거일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월 5일이 수요일인데 그 다음 날이 6월 6일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면 6월 5일도 선거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 수요일이면 6월 4일도 공휴일이나 민속절이 아니고 그 전일이나 그 다음 날도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거일이 될 수 있는 날짜는 6월 4일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가 만료가 되면 실시하는 선거니까 선거일이 법에 정해지는 게 쉬워요. 그런데 보궐선거 등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가 실시되는지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시 사유가 언제 확정되는지 그리고 실시 사유 확정일에 따라서 선거일이 정해져요. 따라서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천천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보궐선거 등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공직선거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고 하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선거가 보궐선거 등입니다. 그리고 이 보궐선거 등의 정의에 있어서
연기된 선거가 보궐선거 등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고, 그리고 뒤쪽에서 갔을 때 재보궐선거 파트에서 이 보궐선거 등에 대한 개념이 나오니까 여기서 잘 다져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조 보궐선거를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어요. 제 200조 보궐선거 내용을 보시면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외 권한 또는 권리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 실시한다. 그러면 따진 선거가 어떤 선거죠? 여기를 보시면 대통령 선거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리가 생길 때는 그런 선거를 뭐라고 명칭을 할까요? 대통령의 권리가 있을 때 선거의 명칭은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그렇게 저희가 공직선거법에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접하면 좋은데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접하게 되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먼저 이 조문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문구가 되게 평이해 보이잖아요. 당연하지. 국회의원 지역구 보궐선거 실시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대통령 선거가 빠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궐선거 등의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가 언제이냐가 아주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옮겨볼게요.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보궐선거가 아니고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그래서 대, 권, 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기 공부를 할 때 대통령 선거는 발, 그래서 대발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대발로 공부했는데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통령의 재선거는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임을 잘 꼼꼼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궐발이라고 강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입니다. 이 보궐선거죠. 보궐선거는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보궐선거는 통지를 받은 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기가 바로 문제를 풀기 좀 좋은데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를 받은 날이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보통이나 보궐선거는 통지를 받은 날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나 통지를 받는 곳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고 지방선거에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는다. 그 부분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좀 이따가 문제에도 출제가 되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선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 재선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가 확정된 날은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을 통지를 받은 날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입니다. 가장 많이 재선거에서 이렇게 이 경우 당선인이 당선 무효형으로 264조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을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재선거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 법원의 판결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날이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로 배웠어요. 지방의회 의원의 증원선거. 지방의회 의원의 증원선거는 별표2 또는 시도 조례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합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이런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입니다. 그리고 연기된 선거는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선거에서는 대통령이,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의 연기를 공고하는데요.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이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입니다. 재투표는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입니다. 잘 보시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그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대궐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고요. 보통 보궐선거는 그 사유를 통지를 받은 날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를 받은 날이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를 받은 날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 되겠습니다. 재선거 원칙은 확정된 날,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인데 예외로 재법선통이라고 제가 조금 자주 사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자주 저희가 접하는 내용이에요. 언제 누가 통지를 받아야지 재선거일이 결정되는지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재선거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받은 날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방의회 의원의 중원선거입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역구 시도 의원의 선거구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별표 2로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표를 그려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시도 의원의 중원선거, 그렇기 때문에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의 중원선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 있어서 관할구역과 명칭, 그리고 지역구 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시도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앞에도 다 효력이 발생한 날이잖아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기된 선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입니다. 그래서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는 되게 좀 외우기가 어려워서 연기를 공고한 날, 기공 그렇게 암기를 했고, 재투표는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그래서 저는 10 이런 식으로 저는 암기를 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눈 감고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대궐발, 보통, 재확, 재법, 선통, 기공, 일공으로 제가 한번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이제부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텐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선거들은 공고권자가 있는 선거들, 보궐선거 등에서 공고권자가 있는 선거들에 대한 표를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서는 공고권자가 없이 법의 선거일을 알 수 있는 선거,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또 대통령 재선거,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는 언제죠? 대궐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리고 대통령 재선거는 언제죠? 재확이잖아요. 그 사유가 확정된 날. 이렇게 구분하셔서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가 언제인지라는 게. 그 공고권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가 또 나오잖아요. 그 언제죠?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잖아요. 발생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를 해야 되고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합니다. 그리고 공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선거가 일부 지역 몇 개 투표 전체가 아니라 뭐 일부 투표구 등에서 선거의 일부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나 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 판결 또는 결정을 받는다면 그 결정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를 해야 되고, 특이한 건 이게 좀 중요하죠.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대통령 장들이 이렇게 공고를 하는데요. 이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는 사실 잘 숙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좀 졸리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연기된 선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국가선거죠. 이 국가선거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투표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중에서 공고권자가 없이 보궐선거 등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을 알 수 있는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 의원의 증원선거, 지방의회 의원의 증원선거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잘 보시면 돼요.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와 이렇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재선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렇게 위의 선거는 연 1회 실시를 합니다. 연 1회 실시를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재선거는 연 2회 선거를 할 수가 있고요. 작년 12월 29일 날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재선거가 연 2회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시면 위의 선거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날 실시가 바로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재선거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날 실시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 아시면 되고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일이 정해졌는데 그 날이 공휴일이거나 민속절, 그리고 그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하잖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 이 보궐선거 등도 첫 번째 수요일이 선거일이 정해졌는데 그 선거일이 민속절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가 된다는 거 꼭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들었는지 종합적인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역구 국회의원이 2월 28일 사망했습니다. 그럼 사망했으면 이거는 뭐죠? 보궐선거 사유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런데 그 국회의장은 그 벌연에 대해 3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은 언제냐? 2월 28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한 날 3월 1일 이렇게 3월 1일이 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입니다. 3월 1일부터 그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4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선거가 실시가 된다는 점 잘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배운 내용은 양이 좀 작아서 좀 쉽게 숙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다 푸셨어요? 볼게요. 선거 기간이죠. 제가 선거 기간 말씀드렸을 때 대통령 선거와 그 외 선거가 선거 기간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지문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틀린 지문이 1번에 나왔죠. 그리고 보시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보궐선거, 재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의 중원선거는 연 1회 실시하고 맞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재선거는 연 2회 실시한다. 작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은 선거운동기간이 포함된다. 그렇죠. 선거기간은 대선은 23일이면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미포함이니까 선거운동기간은 20일. 선거기간에 선거운동기간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등 나중에 보궐선거나 재선거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요. 보궐선거 등의 정의에는 연기된 선거도 포함된다. 이렇게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정답을 제가 말씀드렸긴 했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 2.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에 이제 기출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며칠이죠? 50일입니다.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에 수요일로 선거 실시한다.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는 당연히 동그라미. 그리고 3번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선거에서는 대통령,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될 때,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에요. 그 날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인데 이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하며 이 경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30일이고 여기는 50일인데 이렇게 조금 혼동이 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딱 문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대, 궐, 발.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2번 지역구 국회의원 보 나온다. 보궐선거 나온다면 통을 찾아야 되겠죠. 통. 그럼 보통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누가 통지를 받아야 되죠? 해당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 내용은 뒤쪽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권한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볼게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선거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을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재선거. 제가 좀 순서를 볼게요. 법,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통. 숫자 한번 써볼게요. 재선거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선거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는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10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고한 날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이렇게 좀 바로바로 기억이 나야지 문제를 좀 문제 푸는 재미가 있기도 해요. 이 정도 외우셔서 문제를 푸시면 거의 다 문제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